이번에는 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좀 가져온 내용인데, 저는 뭐 지금도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계속 보고 공부를 하니까요. 이 사주를, 이 사주를 월지 개념으로 해서 한번 보죠. 자, 신월입니다. 신월은 열매를 키워야죠. 열매를 키우려면 목기가 있어야 됩니다. 목기가 있어야 금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목하고 금만 있으면 안 됩니다. 화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부피가 확장이 되니까요. 그리고 신월에는 역시나 열기가 강해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화기가 있을 경우 이 금에는 수를 반드시 보충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는 임수를 얘기합니다. 개수가 아니란 얘기죠. 개수가 아니다. 열매 맺는 물은 임수입니다. 이게 이제 과일의 제가 당도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반드시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은 안정적인 터전이 또 있어야 되니까 토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는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무토를 선용해서 씁니다. 먼저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사주를 보면 목도 있습니다. 자, 토도 있습니다. 금도 있죠. 그 다음에 화도 있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뭔가 사주가 뭔가 많이 이렇게 갖춰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오행 구족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용어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죠. 근데 어쨌거나 오행 구족이 좋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신월이면 화가 있어서 열매의 크기를 이렇게 키워줘야 되죠. 여기서 사화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는 역할을. 자, 그러면 임목, 사화, 신금, 지지가 열기가 지금 꽤 강한 겁니다. 이게 열기가 강하니까 여기에 반드시 수기가 보충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맛을 결정하는 겁니다. 맛과 당도. 이렇게 이제 수기가 있으면 이게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개념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해 보죠. 그리고 을목이 무토에 뿌리를 내리고 임수가 있어서 얼핏 사주가 안 좋아질 뻔했지만 어, 지지가 대신 화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 임수가 나름 괜찮게 쓰이는 겁니다. 하지만 월간의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일찍 두각을 나타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대운을 가미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사고가 유연하다. 을목이 사고라는 건 생각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성이 있는 겁니다. 정인 같은 게 있어줘야만이 사고가 유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표현 능력이 탁월하다. 목이 화를 받거든요. 목화 통명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의식이 강하다. 목이 화로 가서 화가 금으로 모여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표의식이 강하겠죠. 성숙한 사주. 성숙한 사주죠. 왜냐하면 열매가 맺었으니까요. 성숙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인내력, 지구력, 정직, 성실 다 갖춘 겁니다. 이런 사주들이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일지에 무슨 뭐 식상이 있어서 남편을 극한다.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 여자 사주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습니다. 이런 여자들 사주는. 그러니까 일지 식상이 있어도
지극한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일지식상이니까 화급금 관성을 친다. 상관, 경관이다.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전부 다 이 팔자의 구조가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구조의 학문인 사주를 어떻게 3개월, 6개월 단기 코스로 뽑냐는 거죠. 어렵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오히려 더 걸려요. 사주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터득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